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이 FAT 1급 29회 기출문제 정연 스포츠 용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스포츠 용품을 도소매하는 법인 정연 스포츠의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를 등록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왼쪽에 사업자 등록증을 주고 자료 설명을 보면 다만세라는 회사하고 2019년 1월 5일부터 신규 거래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시작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다만세에 대한 거래처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5009번으로 등록을 수행하시오. 거래 시작일은 1월 5일로 하라 그랬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 반드시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입력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군요. 예, 앞에서 27회, 28회에서는 고치는 것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 문제에서는 아예 신규로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자, 거래처 등록 가가지고 밑에다가 바로 코드 5009 다만세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엔터 치고 2114에 24517 대표자 김상철 사업자 번호가 틀렸어요? 예. 그러면 지금 바꿔야 돼. 예. 코드 번호를 지금 바꿔야 돼요. 어디 볼까요? 코드 번호 5009번입니다. 5009죠? 코드 번호 한번 잘못하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체크해서 삭제. 예. 다시 5009. 예, 됐네요. 예. 코드 정확히 해야 돼요. 1114 24517 그리고 김상철 전체 동그라미 클릭하고 업태하고 종목 도소매업 자파 도자하고 소자 사이에 점이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는 우편번호를 이용할까요? 네, 물음표 단추 눌러서 인터넷 조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남구 강남대로 252 강남구 여기서 선택해 주시고 강남대로 붙여서 252 그러면 바로 검색이 되는군요. 네, 적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서 사업 거래 시작일을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거래 시작일 여기를 고쳐줘야 되겠죠. 2019 0105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추가사항에 가서 여기다가 만세 MANSE인가요? MANSE 뒤에는 네이버닷컴이죠. 여기서 찾을 수 있죠. 네이버닷컴. 네, 이렇게 등록하시고 빠져나가시면 3점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 문제인데요. 4점을 주었네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주로 이 매출 원가를 고쳐야 되도록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당기 순이익이 맞아질 때까지 고치시면 됩니다. 정연 스포츠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 제시된 자료에 따라 입력된 전기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수정하시오. 재무상태표까지 고치라는 거 보니까 아마도 매출 원가가 틀렸나 봐요. 자,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일단 열어봅니다. 예,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틀려 있을 것이고 매출액부터 보면은 매출액은 4억 5천이다. 맞았는데 매출 원가가 274000인데 382000 많이 틀렸어요. 자, 클릭해서 기초상품과 단기상품 매입액은 여기서 직접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다 맞았어요. 뭐가 틀렸냐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에서 동그라미가 하나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이 이쪽으로 자동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닫고 전체 메뉴에 가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보면 여기에서도 이만큼 차이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품을 고치라 이겁니다. 여기서 120 플러스 1억 2천으로 고치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차액은 없어지고 요 상품 1억 2천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 이와 같이 1억 2천으로 바뀌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상품 매출원가가 2억 7,400으로 고쳐지고 당기순이익이 혹시 맞았나 보니까 아직도 한 1,400 정도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여부터 맞춰야죠. 뭐 86, 15. 복리후생비에서도 1,000만원 정도가 틀렸네. 15850인데 여기다가 1 하나 더 넣읍시다. 자, 이제 당기순이익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리고 뭐가 틀렸던가요? 여러분 고치신 분. 복리후생비 말고. 응? 법인세가 누락됐나요? 네, 그러면 저 밑에 여기다가 법인하고 엔터 쳐서 법인세 등 4096 900원 이거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또 확인해봐요. 이쯤 되면 맞았겠죠. 36872,100 오케이. 자, 여러분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주로 이 매출원가 쪽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틀리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매출원가에서 직접 고쳐질 수가 없다는 거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을 고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점짜리 맞췄고요. 다음에 기초정보관리의 마지막 문제는 뭐가 나왔습니까? 거래처별 초기 2월 3점 주겠다. 단기 대여금하고 미수금을 표로 만들어주고 거래처별 전기 2월 자료이다. 단기 대여금하고 미수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등록하시오 이랬으니까 이것은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래서 먼저 단기 대여금을 찾아야 돼요. 오른쪽이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럼 오른쪽 코드를 거기 거래처 코드를 또 친절히 다 알려줬습니다. 102번 엔터 치고 금액만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108번 엔터 치고 역시 3천만원 금액만 입력하면 밑에 차액 제로 떨어지면 단기 대여금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미수금 바로 밑에 있네요. 오른쪽에다 바로 입력합니다. 185번 엔터 치고 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0번 엔터 치고 1억 100 플러스 엔터 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차액이 이렇게 제로로 떨어지면 된다.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 3점짜리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정보관리 10점 다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큰 번호 2번은 거래자료 입력 문제 20점짜리죠.
자,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3만 원 초과 거래. 이거는 4점짜리네요. 자, 평가 문제가 두 개예요. 거래 자료 입력하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는 문제.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직원 휴게실용 커피와 다과를 구입했어요. 휴게실에서 커피도 마시고 과자도 먹고 하기 때문에 그걸 구입했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적격 증명 서류 미수취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다운마트에서 지금 63,000원어치 과자를 산 건데 커피하고 3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3만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걸 가산세 대상인지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다 입력을 해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거래자를 먼저 입력하고 두 번째 영수증 수취 명세서까지 만들어야 되는 문제죠. 자, 7월 14일 일반 전표에 갑니다. 그래서 7월 14일 날짜에 현금으로 지급했나요? 돈을? 네, 그러면 출금으로 하고, 자, 직원들 커피, 과자, 이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돼요. 복리후생비 811번 복리후생비. 그리고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처나 적용은 채점 안 합니다. 그래서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63,000원만 입력을 정확히 하시고 엔터 치면 거래자료 입력은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전체 메뉴 가가지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클릭을 해서 다시 2019 영수증에 있는 날짜 다시 입력해야 되죠. 0714 상호는 다운마트. 노은휘. 사업자는 주소를 말하죠.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140. 사업자 번호 22134-666-19. 거래 금액 63,000원. 자,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예, 구분은 없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커피하고 다과를 샀는데 마트에서 커피 다과 산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 자, 계정 코드는 복리후생비 811번. 자, 적용에는 거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커피, 쿠키 외에 커피 및 쿠키 구입. 이런 식으로 적용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 2를 우리가 작성했는데 1번은 그냥 클릭만 해주면 작성이 돼요.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창을 닫을 때 저장하겠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잊지 말고 반드시 닫으면서 예 해주세요. 그래야 저장이 됩니다. 아니요 해버리면 입력한 거 다 날아가 버리죠. 꼭 저장을 해야 된다. 닫을 때 예 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건 어떤 약소금 할인 문제가 나왔군요. 그래서 4점을 주었네요. 자, 여러분, 약소금 할인이라는 것은 은행에다가 약소금을 매각하는 거죠. 자, 자료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스포츠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은 전자요금 2천만 원을 신한은행 충정로 지점에 할인하였으며 할인료가 차감된 잔액은 신한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당좌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당좌예금은 무조건 차변에 와야 된다. 예. 그러면 2천만 원이 다 들어왔느냐? 덜 들어왔겠죠. 왜? 할인료 때문에. 그럼 할인료를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차변에. 예. 이 할인료는
차변에 와야 되는데 이것은 개정 과목이 좀 어려워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매출 채권을 처분하면 이익은 절대로 없습니다. 할인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 비용만 발생하죠. 그래서 어음을 할인했다 그러면은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무조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차변의 당좌예금은 금방 여러분이 판단을 할 텐데 이 할인료 덜 들어온 거 이것을 뭘로 처리해야지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틀립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됐죠? 자, 그러면 입력도 천천히 잘 해야 됩니다. 평가 문제가 2개라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거래자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금 관련 정보 F3 눌러서 받으러움에 관한 정리까지 끝내야 돼요. 자, 그러면 7월 20일자로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자, 20일 하고 대변의 받으러움이죠. 어음을 갖다가 은행에 줬으니까 대변의 110번 받으러움. 이 어음의 거래처 조심하세요. 누가 발행한 어음이냐 이거예요. 한미 스포츠가 발행한 어음이에요. 한미. 어음은 항상 받으러움이면 발행한 회사가 거래처가 되고 지급어음이면 우리 회사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 위에 있는 암흑의 귀하 거기가 거래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미스포츠에서 받은 받으러움이니까 거래처가 한미스포츠가 되는 것이고, 자, 적요 채점 안 하니까 지나가시고 여기다가 2천만 원을 입력하시고, 이제 차변이 2개로 나누어지죠. 자, 102번 당좌예금으로 어느 은행? 신한은행. 얼마가 들어왔어요? 맡기신 금액에 있는 19629 150이 들어왔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이제 뭐예요? 할인료였겠죠. 그래서 나변에 차변에 비용 발생, 매출 채권, 처분, 이렇게 936번이었죠. 이렇게 찾으셔야 돼.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방향키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밑에 빨간 글씨로 보이는 숫자 370850 하고 엔터 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째 문제 해결했습니다. 2번째 문제. 자, 그 다음 3번째 문제 가면은 유무형자산의 구입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유무형자산의 구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차량 취득세가 있어요. 취득세 자산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네. 자, 취득세 영수증 볼 때 과세표준 보면 안 돼요. 이걸 봐야 돼요. 납부할 세액 150만 원. 자, 직원 출퇴근용으로 구입한 승용차 취득세를 7월 25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승용차니까 이 취득세는 뭘로 처리해야 돼요? 자산 중에 개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유형자산 개정 과목이 있죠. 그래서 차변의 차량 운반구 얼마? 150만 원. 대변은 보통예금이겠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7월 25일 여기 있죠. 7월 25일 날 납부했습니다. 자, 25일 날 차변의 차량 운반구 자산 증가 208번이고요. 따다닥 가가지고 1500 플러스 엔터.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이고 은행은 우리은행. (150) 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이 문제에서는
취득세는 자산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였죠. 네. 취득세를 여러분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자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문제인데 단기 매매증권 문제. 예, FAT 1급에서는 아무튼 단기 매매증권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자, 매각을 했대요. 자, 원래 단기 매매증권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답니다. 100주 한 개당 8만 원, 그래서 800만 원인데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맡기신 금액에 417만 원이 들어왔네요. 웬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손해보고 팔았나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일은 매각일 현재 주식회사 태양전자의 주식의 보유 현황이다. 자료일은 주식회사 태양전자의 보유 주식 중 일부만 팔았군요. 50주를 매각한 금액이 입금된 내역이다. 주식 매각과 관련된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100주가 800이니까 대변에 가야 될 단기 매매증권은 800이 아니라 이거의 절반 400만 원이라고 기록해야 되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400이죠. 100주 중에 50주니까. 그죠? 그리고 차변에 오는 건 얼마가 와요? 맡기신 금액. 요게 보통예금으로 차변에 와야 되겠죠? 예. 자, 차변 대변 금액이 어때요? 일치하지 않죠? 자, 들어온 게 작으니까 손실을 본 거예요. 나머지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다. 평가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평가는 결산 때 하는 거예요. 결산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이거는 지금 8월 19일 날 매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지 평가 손실은 절대 아니에요. 개념 과목 고를 때 잘 골라야 된다. 응? 오, 이익이네, 이익. 네. 이익이네, 이익. 더 많이 들었죠. 네. 17만 원이 이익이네요.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예, 평가 이익이 아니라 처분이익. 그렇지. 예. 이익이죠. 예. 자, 그래서 8월 여러분은 여기다가 8월 19일 날 이렇게 입력했겠죠. 자, 대변에 107번 단기 매매증권 방한키로 뚜두둑 가가지고 400 넣어주고 차변에다가 103번 보통예금 우리은행에 얼마가 들어왔다고 넣느냐면은 4170 플러스 그리고 대변에다가 단기 엔터 쳐가지고 매매증권 처분익 906번 쓰셨죠? 906번 꼭 써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 건으로 처리합니다. 자, 다음에 5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가 보니까 대손이 발생했다는 문제입니다. 대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출채권을 못 받게 되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상계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올스포츠의 파산으로 인하여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8월 23일 날 대손 처리하였다. 그럼 8월 23일 날 대손 처리할 때 단기 대여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음이었다면 그 밑에 대손충당금 확인해야 되는데 단기 대여금도 대손충당금이 있는가 보긴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없다면 아니면 모자란다면은 비용을 대손상각비로 해서는 안 돼요. 단기 대여금은요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가 하나 더 들어가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코드가 800번대가 아니라 900번대. 영업 판매 활동과 관계없는 대손이에요. 왜? 대여금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줘가지고 얻는,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얻기 위한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회사는 지금 돈 빌려줘서
돈 빌려주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스포츠 용품이 주 영업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영업 외적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판매 관리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정 과목이 이름이 이렇게 달라요. 자, 먼저 단기 대여금 밑에 어느 날짜로 8월 23일 날짜로 조회했을 때 대손 충당금이 혹시 설정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 가가지고 합계 잔액시산표에 가가지고 이 날짜 8월 23일을 조회해야 돼요. 23일자로. 자, 단기 대여금이 여기 있는데 그 밑에 대손 충당금은 없죠. 설정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부 다 뭐로 처리해요? 비용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날짜를 자 8월 23일 대변에 단기 대여금 자산 감소 114번 어느 회사 거 올 스포츠 금액은 300 그리고 차별은 모두 비용 처리해야 돼요. 기타 해가지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냥 대손상각비는 코드가 800번대입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900번대. 네, 여러분 대손상각비와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이 났을 때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그것이 아니라 기타의 채권이 대손이 났을 때 그것이 이제 단기 대여금 같은 거 또는 장기 대여금 같은 거 즉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아닌 채권. 자,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934로 해가지고 300만원 비용 발생시키면 됩니다. 이거는 판매관리비가 아니라는 거 영업의 비용이라는 것도 함께 공부해 둬야 됩니다. 자, 다음에 6번째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 수입인지 여러분 수입인지 인지 여러분 인지하면 인지세 인지세예요. 증지라는 것도 있어요. 증지 국가가 발행하면 인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때는 증지라고 하는데 증지도 증지세입니다. 증지세. 그래서 인지 증지라고 하는 우표처럼 생긴 거 있어요. 인지 증지. 예. 어떤 뭐 자산 같은 거를 구입해 가지고 말이죠. 등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 가면은 등기 수수료를 국가가 받아요. 예. 그러면 국가가 받을 때 수수료를 이 인지세 증지세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이제 증지 여기다 500원짜리 하나 붙여 놓으세요. 여기다 1000원짜리 인지 하나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인지나 증지를 사다가 거기다 붙여야 되죠. 세금이에요, 이거. 자, 내용을 읽어보면은 법원에 법인 등기 변경 관련 서류를 접수하기 위하여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출금 전표로 하는데 이것을 세금이니까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예. 세금과 공과금. 자, 거래자료 입력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입력했나요? 날짜부터 8월 30일로 정확히 입력하고 출금으로 하고 세금과 공과금 판매관리비에 817번 2만원 이렇게 했으면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점 일반 점표에 전부 다 입력을 해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다 마쳤고요. 그 다음 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 24점짜리로 넘어가는데, 자, 첫 번째 문제는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문제가 나왔죠. 네, 복수거래네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도 있어요.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상품 매출 대금 중 200만 원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과 월말에 받기로 한 건 외상 매출금이니까 혼합분계로 하도록 하고요. 거래 명세서에 의해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오. 네,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죠. 네.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까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3일자로 우리가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매입 매출 전표를 열어서 10월 13일 11번 과세 매출이죠. 상품인가요? 여기 복수거래 눌러야 되겠네요. 복수거래 눌러서 테니스 라켓 40개 40만 원. 테니스공 100개에 2만 원. 확인. 그리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서영인가요? 서영 스포츠. 자, 여긴 0번 누르고 비워놓고 가야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 전송이 됩니다. 분계는 3번 분계해야 된다고 아까 정리를 했고요. 자, 상품 매출과 부가세 애수금 잘 정리됐는지 확인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3번 눌러서 차변 눌러서 저기는 2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으니까 103번 보통예금에 200만 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은행거래처로 고쳐야 돼요. 우리은행 이거 안 고치면 안 돼요. 또 내려와서 또 한번 차변해서 108번 나머지는 외상이죠. 1780만 원이네요. 탭키. 이렇게 해서 거래처 보통예금에 우리은행 고치는 거 빼먹지 말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일치하는가 이런 거 잘 체크하고 그러면 이제 평가 문제 하나 했고 두 번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전체 메뉴 가가지고 여러분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눌러서 여기다가 10월 13일을 입력했겠죠. 이렇게 엔터 한번 치고 체크하고 위에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그리고 이때 밑에서 발행 눌러주고 확인.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르고 로그인. 그런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그리고 위에서 발행.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닫고 마무리하십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조회를 눌러서 전자발행 이렇게 떴는가 보시면 되는 건데 순서가 섞이면 오른쪽 버튼 데이터 정렬 입력순 하면 내가 방금 입력한 거 맨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점짜리 해결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면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냐. 매입거래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래 전표가 있습니다. 고객 휴게실에서 사용할 탁상용 블루투스를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삼성카드로 구입했으니까 대변에 뭐예요?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자, 분계는 일단 나중에 카드 분계해서 미지급금 되는가 보시면 되겠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비용 처리해라 그랬습니다. 뭐를? 블루투스를. 고객 휴게실에 탁상용 블루투스? 블루투스 스피커인가 봐요. 네. 우리가 블루투스라는 건 무선 네트워크를 말하는 건데, 블루투스 이어폰, 뭐 블루투스 마우스, 블루투스 키보드 이런 거 들어보셨죠? 블루투스 아마 스피커인가 봐요. 휴게실인 거 보니까. 그런데 이 스피커가 너무 싸니까 이걸 비품으로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라고 하면 여러분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소모품비 처리하면 돼요. 이런 거. 소모품비. 소모품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복합기다.
복합기는 가령 100만 원이라 그러면 복합기는 비품 처리합니다. 근데 복합기를 사용하다가 그 안에 들어가는 잉크 카트리지가 다 떨어졌어요. 카트리지를 싹 바꾸려고 했더니 15만 원이 들어가. 그때 15만 원은 비품 이렇게 안 합니다. 소모품 비.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고객 휴게실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샀는데 돈이 한 10만 원 돈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소모품 비 비용 처리해버리자. 자,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걸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느냐.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7,000원 공제 받아야 되니까 매입세액 공제. 그래서 이걸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으로 반영을 하려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예. 이걸 일반 전표에 넣어버리면 7,000원 손해본 거예요. 그 회사는 그냥. 부가가치세 다음에 신고할 때 저 7,000원이 매입세액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넣느냐 일반 전표에 넣느냐 이 판단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17일 카드 과세 매입 57번 유형이 되겠고 물음표 단추 눌러서 카드사는 어딘가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삼성카드 확인. 그리고 품명에는 블루투스. 금액은 합계를 넣어야 되죠. 77 플러스. 거래처는 여기서는 전자랜드가 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방향키로 그냥 비워놔야 돼요. 전자발행은. 자, 분계를 일단 카드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지급 잘 떨어졌어요. 예. 만약에 이게 외상 매입금이 돼 있다면 이거 카드 분계 못하죠. 예, 혼합 분계해가지고 미지급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카드 분계했더니 예, 미지급금 오케이. 카드사로 잘 됐고, 자 7,000원 공제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상품을 안 고쳤네요. 자, 블루투스는 상품이 아니라 소모품비로 처리하라. 아까 밑에 비용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830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정 과목 요거 상품 안 고치면 실수가 되겠죠. 다들 그렇게 고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느냐. 전자 빨강색 계산서란 말이죠. 자, 계산서는 면세니까 빨강색이니까 매출. 그래서 13번 면세 매출이 되겠다는 거죠.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상품인 월간지를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이다. 본 거래에 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한다.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그럼 혼합으로 하면 됩니다. 자, 월간지가 상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월말에 받기로 한 거는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 돼야 돼요. 이 월간지가 상품이니까 외상 매출금.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여러분 계산서는 어떻습니까? 세금이 없죠. 세금이 없는데 왜 이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하지? 계산서는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아시겠죠? 면세사업자의 계산서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나 매출세액에 영향을 안 줍니다. 안 주지만 이건 메인 매출표에 넣어서 계산서 합계표하고 매출 계산서 합계표, 매입 계산서 합계표 신고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세금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계산서 합계표를 부속 서류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자, 날짜는 10월 20일 13번 연세 매출 스포츠 월간지
200에 만원. 거래처는 0유통이죠. 0유통.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1번 해줘야 되죠. 1번.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네, 분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원은 현금 받고 차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혼합으로밖에 안 된다. 혼합 분계하고 이거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 그대로 놔두고, 예, 차변에 받은 게 현금이 50만원 있죠? 101번 현금 50만원 엔터 치고, 또 3번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 얼마? 150만원 탭키. 이렇게 돼야 됩니다. 200 중에서 차변에 현금이 50만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150만원. 네, 이렇게들 하셨나요? 네. 그래서 세 번째 문제까지 했고요. 좀 여기서 좀 쉬었다가, 예, 다음 시간에 4번부터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